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황재윤입니다. 제11회 피스페어에서 보건복지 개인정보보호센터 역할 및 운영 현황을 소개하고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 발표를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대하여 상호 교육 공유와 비교하면서 함께 배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그 자료는 우리 센터의 주요 업무가 되겠고요. 접속 기록 통합, 연계 분석 절차와 흐름, 그리고 통합 연계 분석, 오남용 의심 유형에 의해서 추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예, 개인정보 유출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민원 처리 과정에서 또 사용자 아이디 공유로 또 사용자 공무원들 같은 분들이 그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한다든가 또는 개인이나 기업의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민간을 구분 없이 이러한 자료들이 유출되고 노출되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되는 현황을 볼 수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공공의 경우에는 사적 열람이라든가 무단 제공의 그 전체가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 센터의 연역을 말씀을 드리면요. 그 정보 부처 중에 유일하게 그 보건복지부는 그 개인정보보호센터를 2010년부터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2011년 3월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제정이 되기 전인 2009년도에 그 정보 통합 분석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자체 운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보사연에다 18개 기관 12개 그 시스템을 갖다가 위탁을 하다가 2015년도에 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위탁이 되었고 현재 개인정보보호센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에 비식별 전문기관으로 저희 기관이 지정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29개 기관, 그 79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속 기록과 통합 연계를 분석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19년도에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그 특허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예, 우리 센터의 설립 근거와 관련 법규를 보면은 아무래도 개인정보 보호 목적으로 이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센터를 설립을 하게 되었고요. 성립하게 된 근거는 법과 시행령, 그 다음에 그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이라든가 또 보호 지침이 있습니다. 이 보호 지침에 의해서 훈령으로 복지부가 만든 훈령이 있는데 이거에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의 그 필요성을 충족을 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통합보호 담당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담당관이 있고 저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개인정보보호센터가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센터에는 두 개의 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이라는 파트가 하나 있고 또 한 거는 그 개인정보 보호 및 기술 지원 파트가 있는데요. 오남용에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접속 기록의 그 추출 기준을 관리하고 있고 적정성에 대한 소명 관리에 대한 일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 분야에서는 저희가 그 개인정보 보호 현황 조사를 갖다가 지원을 합니다. 소속이나 산하기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전문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을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입니다. 그 개인정보 보호센터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오남용 예방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그 29개 기관에 약 29개 기관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본부뿐만 아니라 소속 산하기관에 해당이 되는데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이라든가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국민연금, 심평 같은 기관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오남용 확대 사업을 갖다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남용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게 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관들을 갖다 선정하는 기준은 그 개인정보를 보유를 하고 있는 양이라든가 그 위험도 등을 보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그 보건복지 분야의 양이 볼륨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개보이에 등록된 공공기관의 그 개인정보 파일이 약 786억 건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618건이 79%, 한 80% 정도가 보건복지 분야의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볼륨이 조금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예. 두 번째로 개인정보 보호 및 기술 지원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관리 수준의 현황 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보호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 인력을 양성하면서 그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접속 기록 통합 연계와 분석 절차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자는 약 35만 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수집, 분석, 의심 사례를 갖다가 추출을 하고 이분들이 제대로 보았는지, 그 개인정보를 보았는지를 소명하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그 파일에 들어있는 자료를 갖다가 해당 기관에 있는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분석을 합니다. 이상 징후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소명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을 하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해당 기관에 보내서 소명을 합니다. 소명을 하면서 이 소명하는 자료에 대해서 이분이 업무, 민원 상담이라든가 업무 처리라든가 이러한 적정성 있게 업무를 처리했다면 넘어가지만 아마 개인의 그 사적 요구를 위해서 사용이 됐다고 하면은 해당 기관에서 자료를 보고 징계라든가 이러한 절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에 대해서 소명이 또 잘 안 됐다 그러면은 해당 기관에 다시 요청을 하고요. 저희가 마지막에 복지부의 통합보호 담당관한테 이러한 절차로 보고를 합니다. 예, 해당 기관에 보면은 로그 파일을 갖다가 각기 다른 모양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로그 파일을 갖다가 저희가 불러오는 걸 갖다가 표준화된 접속 기록이라고 명칭을 붙였는데요. 로그 파일에 대해 생성 규칙을 프로토콜을 기관하고 저희하고 정했습니다. 정한 게 위에 있는 거고요. 접속 기록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표준화된 접속 기록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끌어옵니다. 끌어오면서 그 직원 정보라든가 프로그램 정보, 근무 시간 정보 같은 참조 정보를 같이 그 표준화된 접속 로그 파일에 담아서 암호화를 한 상태에서 전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로그 파일이 넘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넘어온 로그 파일, 로 데이터를 갖다가 DB에다가 적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정상으로 들어왔는지 여부를 점검을 하게 되겠고요. 저희가 만들어 놓은 추출 기간이 있습니다. 추출 기준이 있습니다. 추출 기준이 있고 또 세부 기준이 있는데 지금 여긴 연계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에 많이 그려보십시오. 많이 이루어지는 유형들을 갖다가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낸 노하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상 유형을 갖다가 추출을 합니다. 물론 이 추출 기준은 저희가 그 다양하게 또 여러 그 IT 환경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관에서 접속 기록을 상상을 하면은 이 길 오전에 기관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표준화된 접속 기록에서 직원 정보라든가 참조 정보를 이용해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럼 수집 후 2시간마다 DB에 적재를 하면서 통계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이상 유형 사례를 갖다가 발굴을 합니다. 19시부터. 그럼 요거를 갖다가 의심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소명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다차원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추출 조건을 갖다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기간별 특성이 또 많이 있습니다. 원래 통상적으로는 9시부터 6시까지가 근무 시간인데 이런 데이터 이상형이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근무 시간 이후에 이루어진다라고 보아서 그 병원 같은 경우는 24시간 3교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추출 기준을 갖다가 업무 시간 이후에는 적용하지 않는 그런 특성들을 반영을 해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통합 연계 분석 추출 기준 유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출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그 통합 연계 분석 대상 기간의 일정 기간 또 한 6개월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운영을 해봅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접속기를 분석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사용자 아이디 공유 하나만 지금 뽑아놨습니다. 사용자 아이디를 공유하는 경우, 동시에 접속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다음 동일 아이디로 많은 PC에 접속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타지
지역에서 접속하는 형태가 있을 건데 이런 게 저희 쪽에 많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명 처리 상세 흐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은 20일 이내 답변을 합니다. 저희가 표준 접속 기록에 그 연간 약 100억 건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통합 연계 분석 그 해당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쪽에 넘어오게 되면은 보호센터에서는 이상 패턴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상 패턴의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해당 기관으로 소명 자료를 등록을 해서 샌드를 시키면은 해당 기관에서는 담당자한테 이게 민원 처리를 위한 건지 소득 재산 조회가 정상 하에서 이루어진 건지 다른 사적 요구를 위해서 한 건지를 소명을 합니다. 소명을 받아서 답변을 등록을 하게 되고요. 답변을 확인을 또 해봅니다. 해봐서 이 답변됐던 자료가 우리가 분석했던 내용하고 다르면은 다시 재요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의 유형에 따라서 불법이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해당 기관에서 담당자를 징계를 한다든가 뭐 이런 절차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판정 결과는 저희가 주나 월 단위로 받아 들어오게 되고요. 소명안 처리하는 건 연간 한 6천 건 정도가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번째로는 표준 접속 기록 분석하고 오남용 의심 유형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용 의심 유형 추출 비율입니다. 사용자 아이디 공유와 타 지역에 접속하는 게 한 54%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아까 추출 기준에 사용자 아이디를 공유한다든가 대표자, 보통은 담당자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등록만 해놓고 쓰질 않잖아요. 근데 담당자가 사용자 아이디를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 IP에서 다수 아이디를 갖다가 접속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호기심이나 특정 업무 처리를 하는데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기심 조회 같은 경우는 유명 연예인이라든가 운동선수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정치인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조회하는 형태가 있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제일 많은 게 사용자 계정 관리를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사용자 패턴 관련 거, 그 다음에 수행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이런 순으로 이렇게 도표대로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추출 조건 유형별인데 대표 오남용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사용자 아이디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요. 계정을 발급으로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하고 계정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사무소 같은 데 가보시면 공익요원 같은 분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계정이 발급되지 않았는데 담당 직원하고 같이 사용한다든가 그 다음에 업무 보조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쓰시는 분한테도 발급되지 않았는데 같이 쓴다든가 그 다음에 퇴직한 사람들 또 뭐 산후조를 위해서 그 휴직한 사람들 또는 해당 기관에 있다가 다른 부서로 이동해 간 사람들이 그거를 쓰지 못하도록 해놓고 가야 되는데 같이 이런 거를 써서 업무를 조회하는 형태가 많이 있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출 조건입니다. 저희가 일상 업무 형태의 밖에서 처리하는 형태를 갖다가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 홍길동의 그 업무 처리하는 스타일을 보시면 맨 하단에 보시면은 이런 형태로 처리를 하고 있었어요. 시간대별로요. 그런데 맨 왼쪽 우에 보면 취약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뭔가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의심스러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없을 때, 퇴근할 때 또는 휴일에 나와서 일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이런 취약점이 발견이 되는 거로 보고 있고요. 임꺽정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꺽정의도 그 타임존이 일하는 타임존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런데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별동으로 이렇게 움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뭔가 미심쩍어서 보인다라고 봐서 저희가 이상 처리를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은 담당자 이거 왜 일을 했는지를 소명하는 자료를 받게 되겠죠. 예. 또 네 번째로 오남용 사례입니다. 사용자 아이디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권한이 없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에 이제 보시면은 그 정상적으로 A, B, C, D를 받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 대한 번호를 갖다가 아이디를 갖다가 밑에 있는 여자분이 받아서 조회를 합니다. 이때 되게 어떤 형태냐면은 출장 갈 때 업무 공백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메꾸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계정을 갖다가 공유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계정을 가지고 두 사람이 쓰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세 사람 이상이 같은 번호를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예전 같은 경우는 그 정부에서는 그 저녁에 그 시간에 근무를 하기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그 사람의 아이디가 퇴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아이디를 받아서 처리해 주는 그런 형태도 이상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정 업무를 이용한 개인정보 처리입니다. 그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특정 업무를 처리하는 그 정보 취급자가 호기심이라든가 타인의 부탁을 위해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옛날 애인을 찾는다든가 또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어느 회사에 있는지 맞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거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조회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너만 알고 너만 해주면 되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하겠다라고 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몇 살이든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든지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뭐 이런 거를 알려드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저희가 그 오남용 의심 사례로 추출을 합니다. 예. 저희 그 센터는 그 개인정보 보호 오남용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있고요. 지금도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그 통합연계 분석 대상의 그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선정 기준을 갖다가 강화하면서 환경에 맞는 추출 기준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그 역량 제고를 위해서 신규 기관이라든가 새로 들어오는 그 기관이나 담당자들에 대한 그 기관에 대한 그 컨설팅을 할 거고요.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강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추출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품질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정 기준에 대한 정비도 저희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그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